자, 오늘은 2단원 첫 번째 시간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할 건데 2.1, 2.2, 2.3 지수 법칙 1, 2, 3, 4, 5번을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활동지를 통해서 확인할 테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했었죠. 2를 똑같은 숫자를 곱한다. 네, 이것을 2의 세제곱 밑과 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나타낸 그러한 경우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a 제곱 곱하기 a 4제곱, 이것은 무엇이냐? a 제곱은 a를 2번 곱했다는 뜻이고요. a 4제곱은 a를 4번 곱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 제곱 곱하기 a 4제곱이란 말 그대로 a 제곱은 a를 2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펼치고요. a 4제곱은 a를 4번 곱했다는 뜻이죠. 그럼 a를 총 몇 번 곱한 거죠? a를 6번 곱했네요. 아하, a를 6번 곱했구나.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지수 법칙, 즉 지수를 어떻게 공식처럼 쓸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수는 여기 있는 작은 글씨를 지수라고 합니다. 자, 2하고 4, 요 6, 요 지수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2하고 4를? 네, 그렇습니다. 더해주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를 더한 것과 같다.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은 그 지수 2하고 4를 더해준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지수법칙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a의 6제곱은 a의 제곱 곱하기 a 4제곱 두 지수의 합 2와 4의 합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법칙 첫 번째, m과 n이 자연수일 때, 자, 우리 지수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연수 범위에서 지수를 씁니다. 즉 a의 1, 2, 이렇게 3. 여기에 작은 글씨는 항상 이렇게 자연수만 올 수 있어요. 0제곱,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거는 중학교 때는 배우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배워요. 따라서 m과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m과 n을 더한 지수와 같다. 자, 예를 볼까요? a 세제곱 곱하기 a 제곱은 a의 3 더하기 2제곱해서 a 5제곱, x제곱과 y 5제곱 곱하기 x인데, 자, 곱셈의 교환 법칙이죠. 곱하기 곱셈을 바꾸어서 곱해도 결과는 같다. 자, 지수 법칙은 밑이 같은 거듭제곱이에요. x하고 y는 밑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네, 간단히 안 해도 돼요. x 제곱하고 x만 계산하면 되는데 x는 x의 1제곱이라는 건 다들 알 겁니다. 따라서 x의 2 더하기 1제곱 3제곱 곱하기 y의 5제곱인데, 자,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셈 기호 생략하죠? x 세제곱 y 5제곱. 문자와 문자 사이, 숫자와 문자 사이, 숫자와 가로 사이에는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3 곱하기 x다 그러면 3x, 3 곱하기 x 더하기 y다. 이렇게 숫자하고 문자의 가로의 곱이 있을 때는 가로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네,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지수 법칙 첫 번째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자, 10의 4제곱의 전체의 제곱. 자, 보겠습니다. 10의 4제곱의 전체의 제곱. 지수라고 하는 건 몇 번 곱해져 있는가잖아요. 즉 10의 4제곱의 제곱이라는 건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을 2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10의 4제곱을 똑같은 녀석을 2번 곱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이니까 지수를 어떻게 해요? 곱한다, 더한다? 더해야 합니다. 그죠? 4 더하기 4. 따라서 10의 8제곱. 자, 이제 가운데 거를 지우고요. 법칙을 만들 거예요. 지수들끼리의 관계입니다. 자, 지수 4하고 2하고 8이 있네요. 자, 4하고 2하고 8입니다.
어떻게 하면 8이 만들어져요? 곱하기를 하면 만들어지죠. 따라서 10의 4제곱 곱하기 2제곱은 10의 8제곱이 되죠. 아하,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를 더하지만 이렇게 지수를 더하지만 가로로 되어 있는 지수들끼리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가로로 되어 있는 녀석들끼리의 지수는 곱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자, m과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의 가로의 n제곱, 가로 안에 있는 지수와 가로 바깥에 있는 지수는 곱한다. 자, 그런데요. 이게 되나요? 되겠죠? 그러면 이게 되나요? 되겠죠? 따라서 a의 m의 전체의 n제곱은 m과 n의 위치를 이렇게 싹 바꿔도 결과는 같다. 왜? 곱셈의 교환 법칙이니까요. 됐죠? 따라서 예를 보면 a 제곱의 전체 요제곱 a 제곱을 5번 곱한 겁니다. 따라서 얼마요? a의 전체 10제곱이죠. 덧셈이에요. 그렇죠?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은 덧셈. 따라서 a의 10제곱. 2와 5를 곱해주면 된다. 자, x 세제곱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x 5제곱은 3하고 2는 곱해서 3의 6제곱. x의 6제곱. 그 다음에 x의 5제곱이 있으니까 6과 5는 더해서 x의 1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 첫 번째하고 두 번째였는데요. 다음 페이지 지수법칙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지수법칙을 5번까지 다 할 거예요. 이번에는 나눗셈인데 나눗셈을 잘 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10의 7제곱 나누기 10의 제곱입니다. 자, 10의 7제곱 나누기 10의 제곱을 보겠습니다. 자, 10의 7제곱 나누기 10의 제곱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분수로 고칠 수 있죠. 10의 제곱 10이 2번 곱해져 있고요. 10의 7제곱은 10이 10번 곱해져 있는 겁니다. 숫자를 너무 크게 썼네요. 숫자를 너무 크게 썼는데 앞에다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10의 제곱분의 10의 7제곱. 이걸 분수로 고친 거예요. 자, 약분. 자, 10의 5제곱만 남았죠. 자, 따라서 10의 7제곱 나누기 10의 제곱을 10의 5제곱이라고 썼는데 자, 나눗셈을 해봤습니다. 그 지수들끼리 법칙을 찾으세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네, 7하고 2를 어떻게 하면 5가 돼요? 네, 빼기를 하면 됩니다. 7 빼기 2를 하면 10의 5제곱이 되죠. 아, 나눗셈은 빼는 거구나.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은 덧셈, 지수를 더하는 거고요.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뺀다. 그런데 자, 여기 나와 있죠. a제곱 나누기 a제곱. 같은 것에서 같은 걸 나눴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약분하면 1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지수는 나눗셈일 땐 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a의 0제곱이 되죠. 우리 아까 자연수만 따지기로 했죠. 지수가. 따라서 a의 0제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요. a제곱 나누기 a제곱 같은 것에서 같은 걸 나눴으니까 그냥 1이다. 자, a제곱 나누기 a7제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펼칩니다. 전개를 해요. 그리고 약분을 합니다. 분모에 a5제곱이 남았네요. 뺄셈을 해요. 2 빼기 7 이런 마이너스 5제곱이 나오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는 자연수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누는 수와 나눔을 당하는 수. 지수의 크기를 이용해서 설명하는데 일단 첫 번째 자 나누는 수. 네, 요 뒤에 있는 것들이 나누는 수예요. 나누는 수의 지수가 나눔을 당하는 수 앞에 있는 녀석의 지수보다 작을 때 첫 번째. 즉 나눔을 당하는 수 am제곱의 m이 나누는 수 an제곱의 지수 n보다 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뺍니다. 나눗셈은 이제 뺄셈이에요. 뺀다. 같으면 같은 곳에서 같은 거 나누는 거니까 그냥 1입니다. 대신 나누는 수보다 나눔을 당하는 수보다 나누는 수가 지수가 더 클 때는 분모로 a를 보내서 a로 그냥 분모로 보내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자, 이거 문자를 써서 자꾸 헷갈리는데 a의
세제곱 나누기 5제곱, 아이고 죄송합니다.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다 라면 3보다 5가 크죠. 지수가 빼면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분모로 a를 보내요. 그리고 큰 수 5에서 3을 빼요. 그리고 이렇게 분자에 1을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쩝쩝거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눗셈을 이용한 지수법칙 세 번째가 되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법칙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가로로 묶여 있는 것들의 거듭제곱인데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했던 거를 하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2 곱하기 3을 제곱한다라는 것은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을 두 번 곱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곱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를 다 풀어도 되죠.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로 가로를 다 전개하고 교환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거듭제곱이 되네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지수만 보세요. 제곱, 제곱, 제곱. 이걸 어떻게 법칙으로 만들까? 자, 여기 2와 3에는 지수가 1이 생략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는 지수 2가 가로 안에 있는 지수의 골고루 나누어진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배 법칙처럼 이 지수는 가로 안에 있는 지수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이렇게 지수를 분배 법칙식으로 나눠주면 된다. 따라서 A, B의 전체의 제곱은 곱셈이니까 여기 지수 1, 1이 생략되어 있죠. 분배 법칙. 그래서 A 제곱, B 제곱 이렇게 지수 법칙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수 법칙 네 번째 m이 자연수일 때 a, b의 전체의 m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다.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요. 자, 예제를 좀 볼까요? 2x 제곱. 자,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숫자도 곱하는 겁니다. 2x의 전체의 제곱이다. 네, 펜이 참 좋진 않네요.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모두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 2도 제곱이 되겠죠. 2의 제곱 곱하기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4x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a 제곱 b의 전체의 세제곱은 제곱도 세제곱하고 b에 있는 지수 1도 세제곱해서 a의 6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셈 기호 생략하는 것. 항상 답을 쓸 때는 a의 6제곱 b의 세제곱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분수인 경우도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수인 경우에도 3분의 2의 세제곱이란 3분의 2를 3번 곱하는 것이죠.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그럼 분모에 있는 3은 3번 곱해졌으니까 세제곱. 분자에 있는 2도 3번 곱해져 있으니까 세제곱. 따라서 각각 분모 분자에 있는 지수의 이 지수를 분배 법칙처럼 곱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B분의 A의 전체의 세제곱은 B도 세제곱하고 A도 세제곱하면 된다. 자, 그래서 M과 N이 자연수일 때 분수인 이러한 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B분의 A의 전체의 M제곱,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요.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이다. 예제를 볼까요? 자, X분의 2의 전체의 제곱은 X분의 2를 두 번 곱해라. 따라서 X제곱분의 2의 제곱이죠. 여기 지수 1, 1이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수 2가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곱해진 거랑 같아요. 따라서 X제곱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고 B는 여기 지수가 1이죠. 따라서 B 1 곱하기 3 분의 A의 2 곱하기 3 해서 B 세제곱분의 A의 6제곱 이렇게 지수법칙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법칙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내용 설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